왜 우리는 상을 받는 것은 부러워하면서 정작 어떤 상을 줄지는 고민하지 않을까요? 매년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될 때마다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재작년에는 노벨 문학상에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가 선정되며 큰 화제가 되었고, 작년에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상을 받고 싶어 할까요? 어릴 때 우리는 성적 우수상이나 개근상을 받으면 기뻐합니다. 성인이 되면 회사에서 표창을 받고 싶어 하고, 조직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며, 누군가 국제적인 상을 받으면 나라 전체가 자부심을 느낍니다. 일상에서는 SNS에서의 좋아요 숫자가 상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것 또한 나에 대한 하나의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을 통해 끊임없이 선택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덕과 윤리라는 영성의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단계적으로 성장합니다. 예전 영상에서 동양 철학의 법가의 법과 유가의 인의예지와 도가의 무의라는 흐름으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법의 단계에서는 외부의 강제와 규칙이 중심이 되고, 무의의 단계에서는 기준을 넘어선 자연스러운 상태에 이릅니다. 그 중간 단계가 바로 유가의 인의예지로 표현되는 도덕과 윤리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외부에서 배우고 교육받은 기준이 내면화되어 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 여전히 타인이라는 외부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나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에서 상이란 무엇일까요? 상은 타인의 시선이 가장 긍정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상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당신은 이 기준에 부합한다는 사회의 공식적인 인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 사회의 기준에 합당하다는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상이 사회의 기준에 대한 인정이라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상은 단지 받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주는 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영성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볼 수 있습니다. 상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타인의 시선을 조직하고 방향을 정하는 자리가 따로 존재합니다. 바로 상을 주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상을 바라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기준을 따르는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가? 나는 무엇을 인정할 것인가?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상을 받는 자리에서 상을 주는 자리로 시선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상은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상은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학교가 개근상을 만든다면 출석이 중요하다는 뜻이고, 성적 우수상을 만든다면 성적이 중요한 가치라는 뜻입니다. 노벨상이 과학과 문학, 평화에 상을 준다는 것은 인류가 오랫동안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게 상은 가치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상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상을 주는 사람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관계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상을 주는 사람과 상을 받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관계입니다. 상을 주는 자는 선택하는 자입니다. 상을 받는 자는 선택받는 자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오래전부터 갑과 을이라는 구조로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을 받는 사람에게만 주목합니다.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와 작가, 평화운동가들은 존경과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무엇에 상을 주기로 결정했는가? 그 기준은 어디에서 왔는가? 을의 자리는 박수를 받고 조명을 받고 눈에 띕니다. 그러나 방향을 정하는 자리는 갑입니다. 무엇에 상을 줄지, 무엇을 중요하다고 선언할지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학교에서 상을 주는 사람이 개근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개근상이 생깁니다.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성적 우수상이 생깁니다. 상을 받고 싶은 사람은 그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이때 을은 선택받기 위해 움직이고 갑은 선택을 통해 방향을 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모두 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선택받고 싶어 하고, 눈에 띄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세계 최고 권력을 가진 지도자조차도 노벨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장면은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선택받는 을의 자리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을은 더 화려해서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 자리는 선택받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야 하고, 또한 선택받을 때 박수와 조명을 받습니다. 반면에 갑은 조용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선택 또한 조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갑은 선택을 통해 방향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사원은 상을 받기 위해 자신의 성과를 드러내야 합니다. 최대한 자신의 성과를 포장하고 더 눈에 띄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무엇에 상을 줄지 판단하는 것은 대표입니다. 사원이 더 눈에 띄어 보일 수는 있지만 회사의 방향을 정하는 사람은 대표입니다. 대표가 개인 성과에 따라 상을 준다면 사원들은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더 유능해지지만 협력은 잘 안 될 것입니다. 대표가 팀의 성과에 따라 상을 준다면 사원들은 덜 경쟁하고 협력은 잘 되겠지만 개인의 유능함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을 통해 대표는 회사의 방향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만 어떤 가치를 상으로 쓸지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선택받고 싶어 하지만 무엇을 선택할지 선언하려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때 사회는 방향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은 을이 아니라 갑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도 변하고 산업도 변하고 삶의 방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기준으로만 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정말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에 상을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갑의 자리는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갑의 자리는 전체를 보고 기준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을 칭찬할지 결정합니다. 회사에서 상사는 부하의 무엇을 인정할지 선택합니다. 그 선택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방향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노벨상을 부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을 주고 무엇을 중요하다고 선언할 것인가? 상을 받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을의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어떤 가치를 세우고 어떤 상을 만들지 고민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성은 더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 고민을 위해서는 전체를 알아야 하고 전체를 아는 자만이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갑의 자리는 회복되고 사회는 다시 방향을 갖게 됩니다. 상을 받으려고만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무엇에 상을 줄지 결정할 것인가? 그 선택이 한 사회의 다음 방향을 만듭니다.